블록체인 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현재 재미난 사기 행위가 일어나고 있나 게스트분을 모셔봤습니다. 이분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저는 약 3년에서 4년 정도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각종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새로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사업 로드맵부터 백서 제작, 웹사이트 제작 이런 초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걸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땐 그걸 여기서 맡아서 하는 일을 못하는데 블록체인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이 채널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블록체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감히 90% 이상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한국 블록체인의 성지가 테헤란로로 알고 있고, 오늘 나오신 게스트분도 사무실이 블록체인의 성지인 이 테헤란로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곳에 있는데, 여기에 정말 블록체인 업체가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테헤란로 전체를 봤을 때요. 블록체인 업체는 당연히 수도 없이 많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업체를 만드는 사람들의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자금은 다단계 회사에서 나와요. 그랬을 때 그 다단계 회사가 몇 개나 있냐? 그 다단계 회사의 기준은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수준의 큰 다단계 회사라고 봤을 때, 테헤란로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38개가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 회사.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만드는 코인들이 몇 개나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100개도 넘는 코인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헤란로는 뭐 성지이자 약간 뭐랄까 모르겠어요. 그 다단계와 코인과 각종 그 금융 사기의 네. 메카지 않을까. 밝은 곳이 아니었네요. 이쪽에선 밝은 곳이 전혀 아닙니다. 2017년도, 16년도에 블록체인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블록체인 업체들이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뭐 상장을 하다가 한번 한국발 파동으로 비트코인이 꺾였다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외국에서 끌어올려져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또 동시에 한국에 다시 블록체인으로 사업을 한다, 우리 코인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막 뜨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바뀐 상황이 2016년도, 17년도와 지금이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위 그 홀더들이 이제 누군지 안다라는 것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더. 지금도 물론 그거는 익명성에 많이 보장이 되고 있지만 많이 가진 애들이 이제 티를 내잖아요.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뭐 만 개를 회사 단위로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위 홀더들이 대부분 밝혀진 상태거든요. 뭐 이렇게 잠겨서 한 10년, 11년부터 안 돌아가는 지갑을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들은 조금 더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는 시장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뭐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시대에 상관없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좀 더 오히려 사람들이 속기 쉽게끔 더 교묘해지고, 그리고 더 예뻐지고, 그리고 더 먹음직스러워졌다는 정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엔 어떤 사기 형태가 있나요? 블록체인 쪽에서? 뭐 꼭 사기는 아니더라도 오늘 게스트님이 보시기에 이거 약간 냄새가 구린데? 이런 것들은 요새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수익을 약속해주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사실 사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업비트나 이런 데서 코인을 거래를 잘 하시겠지만 그 코인의 가격, 그 가치 상승과 기업의 가치 상승이 절대로 본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인이 1,000원, 2,000원이 된다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막 10배, 20배가 뛰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기업이 개발팀이 있는지도 여러분은 모르고, 그 운영팀이 있는지 영업팀이 있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 백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 한 명 있는 기업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걔네 걸 개발해주는 개발자는, 그러니까 외주팀들이 똑같은 팀이 한두 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최근에 거래소를 보시면 전부 다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만 맞아요. 상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가 4만원, 5만원까지 뛰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거래소도 더 추가적인 개발을 위해서 뭔가 메인넷을 받아들일 준비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 거래소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빗썸이나 업비트 네, 큰 거래소도 당연하고요. 걔네도 그냥 돈 받은 다음에 코인 올려주면 편하니까, 뭐 따로 개발에 공수를 들일 필요가 없으니까, 걔네 컨트랙트 코드 받아서 넣으면 끝,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거는 받아들이는데 뭔가 실제로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거기에 과연 ERC20가 아닌 코인을 넣을 수 있을까? 넣어본 게 있을까? 라고 봤을 때 10손가락 안에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뭔가 지금은 더 기술적으로 퇴보하고 정말 돈을 버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블록체인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뜨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17년도에 나왔던 기사랑 기업들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게 4년 뒤에 반복이 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반복이 되는데 그 용어만 계속해서 바뀌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작년 기준으로 하면 갑자기 똑같은 탈중앙, 뭐 2018년에 탈중앙화 네.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됐다면 2020년으로 넘어왔을 땐 이게 디파이. 네. 갑자기 별거 아니고 그냥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합쳐서 디파이이거든요. 그냥 똑같은 걸 하는데 그냥 우린 디파이야 하면 가격이 올랐어요. 지금은 우린 NFT야 하면 또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한 게 NFT라고 얘기하는 기사 최근에 미술 작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앨런 머스크 와이프 친구가 한 거 그러면서 NFT를 활용한 미술 작품 판매 서비스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국내 기사에 나오고 또 거기에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이 막 우리 이런 거 합니다 나오는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4년 전에 그런 거를 주장했던 블록체인 기반 뭐 스트리밍 서비스나 작품 판매 서비스랑 똑같은데 왜 사람들이 왜 똑같은 거에 또 다시 열광하지?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비메이저들이 했으면 지금은 이걸 메이저들이 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그 차이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와, 이 새끼들이 여기 뛰어들어? 되겠네로 받아들여진다 뿐이지 거기 들어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다른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잘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걔네는 이미 거래되고 있는 형태가 경매잖아요. 네. 그 경매라는 건 가치가 사람들이 이렇게 수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건 기본적으로 NFT를 붙이지 않더라도 이미 NFT 토큰의 어떤 형태를 이미 갖추고 있는 시장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단지 메이저가 그 얘기를 하고 걔네가 거기 돈을 넣었을 뿐이다 정도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저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메이저가 그 얘기를 해서 얻는 이득이 있는 건가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자기가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잘 되면 내가 돈을 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리고 욕망을 가진 인간이라면 뭐 당연한 어떤 네. 욕구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장의 어떤 변한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있다라는 걸 수 있겠는데 저는 둘 다 사실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서 얻는 이득은 더 막대해질 거라고 또 보고 있고요. 요새 다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들이나 그 외부의 자본이 투자금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요 4년 동안은 지난번 파동 이후로 파동이라 해야 되나요? 이제 중단이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다시 블록체인이 기회가 있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라고 느껴지거든요. 당연히 여기에 옳지 않은 세력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옳지 않은 세력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지금 많은 플레이어들이 보이는데 저희가 좀 알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한다 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메이저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유저 베이스에 이미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상장 피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일 텐데 그 상장 피를 대신 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냥 그 비용이 큰 거래소의 경우 뭐 20억까지도 하거든요. 그 거래소에 그 돈을 줘야지 자기 걸 등록해준다는 얘기요? 네. 거래소는 수익 모델이 확실하네요. 네. 거래 수수료가 아니라 근데 그 거래소에서도 그 비용을 거래소가 다 받는 게 아니라 네. 그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그 거래소에 어떤 상장 담당자와 연결된 브로커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 거래소, 특정 큰 거래소의 경우에 그 상장 담당자가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아니면 더 짧은 주기로 바뀌는 게 대부분 배임 아니면 횡령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뀔 때마다 다 좋은 집, 의리의리한 집 하나씩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상장 담당자와 브로커가 연계된 이 라인으로 들어가는 드는 비용이 그 정도라고 보면 대부업체에서 대부분 그 비용을 빌려줘요. 아니 다단계 업체라고. 네. 빌려주고 나서 이자가 한 달에 10%에서 15%입니다. 와 법정 최고 이자율에 가까운데? 넘죠. 한 달, 그러니까 연이자가 아니라 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나서 한 달 안에 자기가 빌려준 20억이면 22억 아니면 23억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도 그렇게 갚을 그게 되니까 돈을 빌려서 돌겠죠. 그러면 거기에 돈을 붙이는 사람들은 되게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 10%를 한 달 만에 가지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행하니까 거래소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대부분의 코인에 락을 걸어요. 네. 그러니까 팀이 굴릴 수 있는 코인들은 다 락을 걸고 들어가고 그 팀이 이미 팔려 있는 코인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에 락을 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거래를 금지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누가 어느 계좌에 몇 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코인이 전체 발행량에서 90% 이상이 어떻게 돌고 어디에 묶여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네. 상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된다고 해서 막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떤 코인이 400%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대표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부자 되시겠네요. 라고 하면 저희는 팔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코인은 400%, 500% 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직원을 더 이상 못 써서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되면? 뭐 사실 두 가지죠. 미리 빼돌려 놓은 게 있거나 네. 아니면 그냥 자기 그 락업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펌핑을 할 때 이미 돌아가고 있는 그 양이 가벼워야 얘네도 사고 팔고들이 되니까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고 이걸 던지기 위해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건 절대 가격이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발행량은 100%라고 치면 그 중에 거래소에서 도는 게 한 2%, 3%만 돌면서 걔네는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도 오르게끔 이걸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일반 소비자들이 블록체인 쪽 요새 막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코인을 산다 했을 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 외에. 지금 조심해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업비트라든지 빗썸, 코인원, 코빗 이런 걸 켜보시면 어떤 코인들이 막 갑자기 400%, 막 50%, 뭐 80%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이며 오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코인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왜 오르는지 어떤 호재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네. 뭐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코스피 시장을 예로 들면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야. 그럼 네. 이게 수출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접종을 하기 시작해. 이러면 코로나 백신 관련주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이미 엄청 잘 되고 있는 회사가 가진 코인인데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더 투자를 받고 글로벌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장에 들어오시거나 여기 투자를 할 때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는 보도자료에서 떠드는 소리들이에요. 얘네가 이번에 뭐 어떤 카카오에서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 뭐 카카오가 이번에 어디에 투자를 했다더라 어디에 인수를 한다더라 하면서 어떤 그 코인의 가치와 연관되는 뭐 되게 좋은 얘기들을 보도자료에서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거는 가치와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그 가치를 믿고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다 물려 있을 거라고 해요. 물려있다는 말이 너무 웃겨. 그 디카르고라는 코인을 이번에 보시면 아는데 네. 걔네가 카카오페이가 투자를 했던가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던가 한 코인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카카오가 이베이를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돌면서 걔가 갑자기 4배 정도 상승을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근데 상승이 끝나고 이제 왔다 갔다 위에서 이제 가격 형성이 될 때쯤 뉴스가 떠요. 카카오는 안 들어가기로 옛날에 말했는데? 라고. 그러면서 걔가 폭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보도자료를 믿고 우와 하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늦다. 아, 근데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고 아무 이유가 없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업계에 있으면서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코인은 지금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실존 기업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와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올리고 누가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적어도 눈치라도 채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 투자를 준비하시거나 어떤 뭐 내 돈을 넣어서 한 방을 노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점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코인이 정말 어디서 사용되는 코인들이 있나요? 지금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투기성 혹은 가상의 코인이지 실제로 뎁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코인들이 있어요? 네, 제가 앞에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생활에서 사용될 정도로 많은 그 자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애들도 많아요. 페이코인의 경우 어젠가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CGV
등에서 이제 실제 결제로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인프라를 넓힌 네. 사례에 해당이 되고, 야놀자가 가지고 있는 밀크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야놀자에서 숙박 결제를 할 때 사용이 되게끔 하면, 사실 그런 회사들의 코인이 만드는 건 되게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인트 대신으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있고, 이 서비스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주는 효익이 있을 때 그거를 코인으로 서비스를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형태를 하든지, 본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만들던지, 이런 것들, 유틸리티 코인을 만든다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마 이제 메이저들이 코인 생태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에 이 NFT를 활용을 해서 아이템 거래소, 아이템 매니아라든지 게임 그런 이래서, 아이템이요. 게임 아이템 중에 고가템의 그 NFT 가격을 매기면서 이제 그 게임 회사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고가템들을 이제 관리하는, 1대 주인이 누구고 2대 주인이 누구고 그때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완전하게 보호를 하는 형태로 NFT를 활용을 하고 있고, 아마 여기는 조만간 아이템 거래소를 이제 내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들은 이미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블록체인 기술 업체들이 네. 지금 코인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들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페이코인이나 밀크코인을 저희가 일반인들이 거래소에서 구매를 해서 그거를 페이코인이 쓸 수 있는 데 가서 결제 코인 대신으로 쓴다든지, 야놀자에서 숙소로 예약할 때 쓴다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나 그냥 내가 가서 카드나 계좌이체나 카카오페이로 하는 거랑 뭐가 달라서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일단 걔네가 거래소에 있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로 했을 때는 딱 정해진 금액만큼을 그 포인트로 내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거나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이만큼을 페이백 받는다의 느낌으로 받으면, 그 페이백을 받아둔 게 거래소의 가치에 따라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네. 이런 걸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쌀 때 얘네를 포인트를 많이 받아놓고 비쌀 때 결제에 활용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포인트를 잘 모으시고 그럼 포인트 관리도 재테크의 일부라고 보는 분들은 되게 그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메이저 서비스, 없어지지 않을 어떤 서비스들이 발행한 유틸리티 코인의 경우에는. 재밌네요. 요새 블록체인 쪽으로 되게 재밌게 봤다라고 싶은 게, 외국에서는 이제 ATM기 해가지고 블록체인 이제 뽑는 게 지금 벌써 엄청 많이 보급됐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봤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래,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을 통해서 현금 인출을 하고 실생활에서 쓰는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아까 말한 기능적인 유틸리티 코인이 아니라 정말 화폐 대체로서 바뀌어져 가는 게 보여지는데, 사실 국내는 지금 법으로 막혀져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 점들이? 네, 많이 막혀 있고 국내에서 ATM이 돌 수 있는 곳들은 아직은 없고 아마도 한 3년 안에는 전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메이저, 일단 그런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은 수의 은행이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 은행들이 전부 금감원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그런 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긴 엄청난 수의 은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마다 법이 다르고, 그 법이 다른 쪽에서 좀 더 유리하게 활용되는 쪽에서 ATM을 설치하거나 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왜 안 되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되는 지역들은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 법과 불법 사이에서 누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블록체인 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모른 채 사업주로 맞아요. 참여를 한다. 여기 테헤란로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걸 지금은 못 본 지 오래됐지만 17년도 그때만 해도 막 길에서 할머니들이 전단지 나눠주면서 블록체인 상장 관련된 설명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단계 화장품이나 뭔가 그런 모습인데, 길가에서 전단지를 줘서 받아봤더니 블록체인 상장 관련된 설명회를 한다, 이런 거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냥 상대적으로 젊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100% 사기가 아닐까? 여기 설명회를 간다고 어르신들이 이걸 이해를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특정 계층, 상대적으로 블록체인을 잘 모르거나, 왜 눈먼 돈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노인들 눈을 떼먹는다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등쳐먹는다든지, 그런 형태의 사기 비슷한 블록체인 관련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은?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못 모이잖아요. 이게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때도 지금도
한 번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모여서 행사를 한 적은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전단지를 통해서 아니면 온오프 믹스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가는 형태였던 그 정도까지를 다 공식으로 봤을 때 그런 행사가 전체 행사에 차지하는 비중은 뭐 1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그 다단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형태의 정말 군대 같은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 전문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말 옛날 중국 군대처럼 10장, 뭐 네, 100장, 100장. 로마 군대처럼 네. 네, 뭐 50장, 100장 이렇게 해서 밑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100장들을 거느리고 있는 천인장이 네, 있고. 천인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미 이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딱 프로젝트만 내리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부터 이거 하니까 네. 야, 이걸로 돈 모아. 너 여기서 얼마씩 모아와. 라는 그냥 미션만 전달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디서 누구를 뭐 몇 명씩 쪼개서 만나고 이런 걸 관리를 그 위에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안 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뭘로 돌아가고 무슨 구조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어떤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네, 얘기 중,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어떤 게 나오고 있다고요? 네,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요. 이 딱 전제는 하나예요. 지금 그 눈먼 돈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시장을 쉽게 이해하고, 그 쉽게 이해한 걸 바탕으로 자기 돈을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들. 이게 예를 들면,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아실 거예요. 새마을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딱 들어도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어떤 돈을 모으겠다는지 이름만 들어도 알겠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양반이고요. 그거를 새마을 운동본부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해서 노인들한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코인 마크 자체도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새마을 마크 네. 그대로 씁니다. 그런 형태로 이미 새마을 코인이라는 거를 기획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기획이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제 저희 같은 그 비즈니스 빌더들을 부릅니다. 네. 불러가지고 야, 우리 이걸로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전체적인 그 플로우를 너가 짜라. 이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런 누먼 돈들을 모으고 이게 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시작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못합니다라고 하고 나오는데 이런 거를 또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으로 그런 ERC 코인을 만들어주는 개발자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받으면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새마을 코인은 그래도 뭔가 저는 막 엄청 쓰레기 같은 기획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기획하는 사람이 진짜 타겟이 뭔지는 아는 사람이구나. 그냥 어떻게 타겟을 잡아야 되는지 아는 새끼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진짜 뭐 말도 안 돼. 누가 가즈아 소리를 내었는가 네. 아니면 뭐 궁예 코인 이딴 게 실제로 시장에 나오고요. 그런 거 어디서 봐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있어요? 그런 게 메이저에 상장이 돼요. 진짜요? 여러분이 지금 메이저에서 보는 코인들이 막 다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러니까 솔직히 기술 수준들은 2017년에 있던 블록체인 회사들이 훨씬 높았어요. 걔네는 ICO를 통해서 그 자금, 그 돈을 이제 좀 가라를 쳐서 구라를 쳐서라도 그 자금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걸로 개발자를 실제로 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안 그래요. 그렇게 돈을 모으면 개발팀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고 째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그걸 돌아가게끔 만들면 사람들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구현하겠다는 어떤 서비스나 로드맵이나 어떤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이런 거를 더 이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돈을 거기 박지?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왜 박냐면 업비트에 올라간대. 그리고 올라가면 다른 코인들 2배, 3배씩 뜨더라. 그래서 자기는 차익을 노리겠다. 네. 그래서 그냥 코인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새로 들어간대. 업비트 들어가? 확실해? 돈 넣어. 기술적인 로드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장을 하면 얼마가 뛰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잡히니까 지금 쌀 때 이게 가라든 상관없으니까 들어가고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 바로 나는 회수하고 도망가자 이런 거군요. 네. 그냥 메이저 상장 될 수 있어? 돼. 그럼 들어갈게. 끝이에요. 다른 의사결정 구조가 없어요. 근데 그 상장을 하는 게 옛날에 어려웠다면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20억을 준비하면은 비벼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냥 옛날엔 그 비용이 더 쌌겠죠.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그냥 뭐라고 하지? 그래도 그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윤리적인 수준이나 어떤 로드맵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개발팀들은. 그래서 가격이 지금 당장은 안 오르더라도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네.
지금 올라간 회사 중에 실제로 개발을 돌리고 실제로 그 프로젝트 운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지? 여러분이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걔네가 뭐 하는지만 검색해봐도 실제로 뭔가 돌아가는 회사가 왜 이렇게 없다고?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네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 홈페이지 정도 켤 수 있다라는 수준임을 가정하고도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회사가 정말 많을 거예요. 이번에는 전문가시니까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기를 쳐보려고 해요.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디서 돈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저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부터 경주 최씨 문중 집안 어른이에요. 우리 경주 최씨 막 경주 최씨 28대선 이런 하면 막 밑에 엄청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우리 집안의 사람들과 척을 지더라도 한번 뽑아먹고 날라야겠어라는 마음을 먹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경주 최씨 코인을 만들 건데 이런 블록체인으로 뭔가 다단계처럼 사기치기 좋더라는 얘기만 듣고 그래 나는 경주 최씨 애들 대상으로 뭘 해야겠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제 다음 단계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찾고 어디에다가 뭘 맡겨야 돼요? 기본적으로 전제가 돈을 끌어올 수 있다인가요? 네. 혹은 내가 예를 들어 시드가 내가 있어. 근데 이 시드로 블록체인에 뭔가 투자를 하면 몇 배를 뽑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거야. 얕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블록체인도 몰라. 기술 개발자도 아니야. 근데 나는 블록체인에 뭔가 사기를 쳐보고 싶어. 그러면 근데 난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뭐 어디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2019년, 2018년 이때 되게 많았던 현상인데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그 검색을 등록을 해두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돈이 돌아가는 환경에 있거나 다단계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하고는 싶어.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을 칩니다. 네. 네이버에. 비트코인을 쳐서 거기 위에 전화번호 걸려있는 회사에 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 받아서 우리가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 한번 미팅을 하자라고 하면서 본인들 다단계의 대가리급들을 한 4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플래티넘 뭐 다이아 형들 4명이 가는 거예요? 그 플래티넘 다이아다 그 설계자 비슷한 그 4명이 가는 거죠. 네. 이렇게 와요. 5명에서 여자 2분, 남자 3분에서 양복을 입고 딱 와요. 그 블록체인 회사로? 네. 딱 와서 일단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아니 얼마나 대단한 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자랑을 한 2시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나 보네. 저는 너무 많이 당했죠. 그래서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야 이걸로 같이 한탕을 해먹자. 근데 지금 당장은 돈 많이 못 줘.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줘라. 또 사기치네 여기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딱 듣고 이상하다 이러면 대부분 진행을 안 해서 네. 뭐 저는 진짜 망할 뻔한 상황도 되게 많고 돈을 못 받아서? 네, 뭐 매출이 나야지 뭐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매출 낼 구멍이 없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걸 그냥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가 당장 돌아가는 게 급급한 상황에서는 그냥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지갑 서비스를 하면서 그 지갑에 걔네가 만든 코인을 상장을 해놓고 사람들이 그 지갑을 쓰면 그 코인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그 구조를 다 잡아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지갑 앱 야 깔아봐 한 다음에 야 봐봐 우리가 지금 보내볼게 가지 우리 거 돼 우리 서비스 있어. 에어드랍을 시켜줘가지고 네. 아무런 그런 코인 전송하는 앱을 그 사람 핸드폰 줘봐 한 다음에 카카오톡 깔듯이 밴드 깔듯이 깔아준 다음에 네. 계정을 만들라고 시킨 다음에 내 코인을 보내줘가지고 네. 야 그럼 네가 나한테 또 보내봐. 보내지지. 된다니까. 네 친구 데리고 와. 보내줄게 또 줄게 뭐 이런 그 식으로. 사이트에서 갑자기 돈이 생긴 거네요. 뜬금없이. 돈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생긴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업비트에 간다, 빗썸에 간다. 야 이번에 우리가 빗썸 대표를 만나봤는데 이러면서 또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내가 빗썸에 간다라고 믿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가 각종 자기들 걔네 심지어 실제로 믿어요. 그 밑에 사람들부터는. 종교가 되네 갑자기. 실제로 믿으니까 네. 내 주변 사람들 돈도 야 빨리 들어와 빨리 지금 하면서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최씨 문중 코인이 나온다고 했을 때 네. 최씨 문중 코인은 빗썸 대표를 만나기 전에 이미 홀더를 보유하게 돼요. 그 진성 홀더를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진성 홀더들이 이제 영차 하면서 각종 코인 커뮤니티를 쓸면서 네. 막 말도 안 되는 야 이거 내 돈 내산 리뷰 비슷하게 네. 각종 문중 최씨 코인 리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야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돈 된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대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일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최소한의 그런 형태나 모양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의 믿음의 힘으로 가치가 생성이 되는 거네요. 네, 그 믿음의 힘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쉽죠. 그 다음에 거래소랑 레고를 칠 때도 그게 쉽죠. 뭐냐면 갑자기 막 사이렌이 왜냐면 기본적으로 야 우리 이미 돌아가고 있는 한 5,000명 정도의 홀더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5,000명이 가지고 있는 양이 그 전체 코인의 어떤 발행량 그리고 대표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에 비해서 3% 미만일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총 10,000개의 코인을 네, 발행했다는 만개 거면 코인이 나왔어요. 그 미치도록 이걸 돌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한 300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 야, 홀더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 힘도 못 쓰는 애들이네? 만 개가 너무 복잡하니까 100개로 생각하면 100개를 발행했는데 세 개를 그 영차 막 광신도나 빨리 해서 한 사람들은 사실은 전체 코인의 3개만 갖고 있고 이걸 만든 이 판의 주인공 판을 짠 설계자들이 97개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한테 50개 이상을 그러니까 이 전체를 돌릴 수 있는 권한 수준을 넘기면서 결국 걔네가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를 벌든 어쨌든 이 50%를 돌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판이 짜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은 사실 이렇게 코인이 거래소에 나와서 우리가 구매하고 떡상각을 노리는 일은 잘 없는 거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주식도 똑같거든요. 근데 네. 그건 뭐 주식도 똑같은 거니까. 주식도 그 기업이 어떻든 간에 이 기업이 잘해서 내가 미리 사두면 그 돈이 된다. 스타트업도 내가 엔젤 투자를 들어갔는데 얘네가 시리즈 A를 투자를 받으면 나는 그 상대적인 이 네. 상승률 때 상승폭 때문에 돈을 벌게 된다. 네네. 라는 전제들이 있듯이 돈을 벌어주니까 들어간다라는 논리는 똑같은데 어떻게 벌어주냐가 다른 거죠. 근데 아직도 코인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미약하고 좀 이런 게 법이 들어오면서 좀 빠르게 정리가 되면 네. 좋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든 중국 시장이든. 근데 이렇게 막 사기가 많은데 뭐 누구 잡혀갔다든지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잡혀가고요.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이미 감옥에 있습니다. 아, 네, 뭐 실제로 지금 옛날에 어디 거래소 누구 대표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대표, 뭐 네. 투자회사 대표 중에서 실제로 징역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징역에 준한 형태의 어떤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어떤 보도자료나 이런 데 나오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근데 그런 분들은 나오면 돈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휴가금 개념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너무 얘기들 재밌네.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100억 땡겨놓으면 한 7년 살다 오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까. 10년이면 진짜 막 그냥 공부하고 온다는 생각이겠네요. 그죠. 7년 동안 공짜밥 먹으면서. 경제사범이니까 네. 이렇게 빡센 데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제사범들이 모여있는 데가 보통 학교라고 하잖아요. 서울구치소 같은데. 네. 그런 데 가나 보죠. 네. 이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 토익 같은 걸. 네. 그 시험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네. 뭐 토익 비슷한 거랑 토익이라고 치면 그 평균이 있잖아요. 어떤 네. 집단의 평균. 어. 집단의 평균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높은데? 2등으로 높은 데가 네. 서울대 신입생이래요. 근데 1등이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 그 구치소 중에 그 경제사범 사범방. 네, 거기가 평균 1등이랍니다. 막 985 나오는 거예요, 막. 뭐 그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란하게 말하고 이 사람들이 논리를 잡아서 뭔가를 하는 거를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 돈을 벌려면 진짜 운이 좋아서 그냥 걔네가 올리기 위해 놔뒀던 거 뭐 하나를 내가 먼저 타고 있으면 돈을 버는데 네. 이 시장은 주식과 달라서 뭐 진짜 그 회사가 잘 된다고 해서 코인이 오르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정보네요. 그죠? 돈을 벌면 운이 좋은 거고, 보통은 일단은 사기판에 들어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똑같이 도박판에서 돈을 받듯 설계를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5만 원을 넣잖아요. 그 5만 원은 45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45만 원을 보고 450만 원을 넣잖아요. 그럼 분명히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뭐 거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떴다. 이게 억 단위로 한 번 갔다.
그럼 여러분은 영혼을 끌어오겠죠. 그럼 그 영혼이 분쇄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 설계가 되나 보네요. 몇 번씩 올라가는 걸 보여줘서 사람들이 더 돈을 끌어올게 한 다음에 미끼를 던지는데 미끼를 물어버리는 그런 느낌인데 들어보니까. 그게 또 도박하고 다른 게 네. 이게 탈중앙화된 어떤 판이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네, 판사 네. 자체가. 공정한 판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탈중앙화된 타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 누가 나한테 미끼를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네. 나는 물려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거는 사람도 되게 불특정 다수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처음엔 되게 야금야금 3%씩 5%씩 먹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진짜 1, 2년 지나고 봤을 때 여러분 자산이 남아있을까? 를 봤을 때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은 진짜 10,000명 중에 1명일 거고 나머지 9,900명은 이제 450층입니다. 구조대 오나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호구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다른 호구들이 한 번도 아니 다른 고래들이 와서 떡상 한 번 더 시켜주길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이 판을 3, 4년을 보신 분, 한국에 이런 블록체인 판이 깔렸을 때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경험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현상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 이럴 때 그 고래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 코인을 상승을 시키거나 하락을 시키는 그 현장에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룹이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습니다. 거기서 큰 고래가 작은 고래들을 다 흡수하고 사라진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도 한 10억 가진 사람이 100억 가진 사람한테 물리는 판인데 여러분이 2천, 3천 들고 가서 이런 거 막 오르는 것도 한순간이겠지만 네. 여러분이 돈을 뺄 때는 절대로 떨어진 뒤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얘기 많이 해주는데 마지막으로 용어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은 커지는데 계속 옛날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이게 뭐 신기술이다, 더 나은 거다처럼 표현하는 마케팅 기법이 많이 적용된 시장이 된 것 같은데 3, 4년 전에는 없었던 아까 NFT나 디파이나 이런 것들 용어가 새로 생기고 사실 본질은 똑같은데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용어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약간 의도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용어? 최근에 의도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는 최근에는 예전에는 블록체인 관련된 막 용어들을 많이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업체들이 예를 들면 우리는 뭐 EOS 기반으로 돌아가고 네. 뭐 프로토콜 뭐를 따르면 네, 뭐를 네. 사용하며 이런 어려운 용어들. 근데 그 어려운 용어들이 거의 다 이더리움 백서, EOS 백서, 그 비트코인 백서를 네.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쓰려고 했다면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용어, 특정 용어들을 쓰려고 하는 것들은 보면 현존 기술 기업들이 쓰고 있는 용어들, 그리고 여러분이 에어비앤비 뭐 깃허브를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용어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특히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메타버스. 우리께 메타버스 기반에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다, 설계되어 있다. 개소리 같은데요? 되게 개소리 같은데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싸이월드 할 때 도토리 쓰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싸이월드라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도토리라는 결제 화폐를 사용해서 그 메타버스를 더 꾸미는 어떤 네. 것들을 구매를 하듯이 똑같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뭔가를 구매하는 형태인데 굳이 요즘에 핫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거기 넣어서 그게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탄소 거래권을 블록체인 합쳐서 거래소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네. 현존에 뭔가 정말씩 지금 돈으로 돌아가는 시장에서 우리께 정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느낌이네요. 네, 그죠. 거기 들어가는 용어들을 써서 이제 거기 안에서 우리께 돌 수 있다를 보여주려고 하고, 오히려 그래서 막 어려운 용어들은 예전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NFT가 아마도 가장 어려운 용어일 텐데 요즘 돌아가는 네. 형태에서 사실 진짜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골프장 회원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회원권을 스키장 회원권인데 골프장 회원권을 이제 골프장에서 1억에 사왔지만 남들한테는 프리미엄 붙여서 1억 3천에 팔 수 있어. 근데 골프장 회원권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그렇죠. 혜택 범위를 주고 똑같은 게 있는데 그냥 권리금이 붙고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냥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스시집을 하는데 그 스시집이 너무 잘 돼서 그 자리를 팔 때 권리금을 받는다. 네. 똑같은 스시집에 똑같은 설비가 있는 공간인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기 프리미엄을 얹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에요. 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를 굳이 NFT라고 하면서 되게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거죠. 재밌네요. 오늘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첫 게스트인데도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블록체인 시장에서 어떤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전문가 새끼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 실제 한국 블록체인 시장이 열렸던 18년도부터 블록체인 개발사를 하고 계시는 업계 종사자인 한 분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밌으시면 또 이분이 나와서 또 어떤 썰을 풀어주면 좋을지 그런 게 좀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분을 또 모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또 영차 가자 불러주시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의 영차를 기다립니다. 오늘 또 저희 전문가 잡는 전문가라는 컨셉으로 한번 만든 새로운 뉴스 채널인데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뭐라 불러드릴까요? 알아서 불러주시면.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과 함께해서 큰 즐거움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사기꾼 조심하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